우리의 뇌는 두개골과 수막으로 불리는 세 겹의 얇은 막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뇌 척수액이라고 하는 물 같은 액체가 뇌 쿠션 역할을 하는데요. 이 액체는 수막 사이의 공간과 뇌실이라고 하는 뇌 내의 공간을 통해 흐릅니다. 신경망이 뇌와 몸의 다른 부분 사이에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어떤 신경은 뇌에서 눈, 귀, 머리의 어느 부분으로 직접 가고 다른 신경은 척수를 통해 뇌와 몸의 다른 부분을 연결합니다. 두개골 안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두개골 안에 있는 뇌의 구조는 마치 호두의 모양과 같아서 껍질에 해당하는 두개골, 호두알을 싸고 있는 두꺼운 막에 해당하는 경막이 있고 그 안에 호두알에 해당하는 뇌가 있습니다. 이곳에 생기는 양성 및 악성 종양 모두를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뇌종양은 전신에서 발생하는 종양 중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합니다. 소아에서 발생하는 전체 악성 종양의 20에서 40%를 차지해 소아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데요. 국제인구 통계 자료에 의하면 원발성 뇌종양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11명에서 12명이며 원발성 악성 뇌종양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6에서 7명, 전이성 악성 뇌종양의 경우 원발성 뇌종양과 비슷하여 10만 명당 평균 8에서 9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첫째, 뇌 안의 구조물은 단단한 두개골에 쌓여 있어 부피가 늘어나도 바깥으로 팽창이 어렵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거나 만져서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종양이 크거나 종양 주위에 부종이 있으면 뇌압이 올라가서 두통이나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 부위에 해당하는 뇌 기능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셋째, 타 장기에서는 전이가 잘 되지만 뇌종양이 타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넷째, 병리학적으로는 양성이어도 위치나 크기에 따라 임상적으로 악성적 경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뇌종양은 시작된 세포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뉘고 현미경 하에서 보이는 형태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데요. 등급 체계는 종양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예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등급이 낮은 종양은 더 천천히 자라고 등급이 높은 종양은 더 공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뇌종양은 크게 원발성과 2차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원발성은 두개골 내부에 있는 구조물에서 1차적으로 종양이 발생한 것이고 2차성은 다른 부위에서 발생하여 뇌로 전이된 것입니다. 원발성 종양에서 가장 흔한 것은 뇌교종, 뇌수막종, 뇌하수체 선종, 신경초종이 있고 2차성은 전이성 뇌종양입니다. 뇌종양은 다른 종양에 비해 발병률은 낮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다른 종양에 비해 재발 위험이 높고 치료 중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소아의 뇌종양은 소뇌, 성인의 뇌종양은 대뇌에서 발견되며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소아보다는 성인에게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뇌종양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일부 종양에서는 종양 유전자, 방사능, 바이러스 감염, 두부 외상 등이 언급된 적이 있었고 휴대전화의 전자파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타 분석에서 확실하게 연관된 인자를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발생 원인을 알아야 예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뇌종양은 종양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공통으로 뇌종양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두통인데요. 뇌종양 환자의 70%가량이 호소하는 두통은 일반적인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긴장성 두통 등이 오후에 발생한 데 비해 뇌종양에 의한 두통은 장시간 누워있는 새벽에 심해지는 특징이 있고 자고 일어나도 계속 머리가 아픈데요. 또한 오심과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두통이 발생할 때는 뇌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종양이라고 해서 다른 뇌질환과 다른 특징적인 증상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증상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두통, 구토와 같은 뇌압 상승 증상이고, 둘째는 뇌 자극에 의한 전감 발작, 소위 경기, 간질이라는 증상입니다. 과거에 별다른 외상이나 출혈이 없이 갑자기 간질이 발생했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국소적 신경 증상입니다. 대뇌에는 언어, 감각, 운동 및 시각, 청각을 담당하는 중추가 각각의 위치별로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뇌에는 균형, 운동 조절을 담당하고, 뇌가는 의식, 운동 및 감각 중추에서의 척수로 연결되는 통로가 지나가며 각 위치에 해당하는 12개의 뇌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양의 발생 위치에 따라 각각의 뇌 기능에 해당하는 신경 기능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뇌종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MRI와 CT인데, MRI가 가장 확실한 검사 방법이고, CT는 뇌출혈을 동반한 종양 또는 칼슘 침착이 동반된 종양에 도움이 됩니다. 뇌종양은 이름만으로도 공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뇌종양이 모두 죽음의 병인 것은 아니며, 최소한 양성 뇌종양이라면 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악성 뇌종양이라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치료한다면 사망에 이르는 병이 아닌 만성 질환으로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환자의 MRI 소견과 환자의 증상이 연관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환자가 건강검진에서 뇌 MRI를 촬영하였는데 우연히 뇌 수막종이나 뇌하수체 종양과 같은 양성 종양이 발견되었고 연관된 증상이 없다면 바로 수술하지 않고 관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종양의 크기 변화나 증상의 발현 유무를 지켜보다가 그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크기 변화나 증상 변화까지 없다면 그냥 관찰만 할 수도 있습니다. 뇌종양은 종양을 분류할 때 암처럼 1에서 4기로 분류하지 않고 등급으로 나누는데요. 1, 2등급은 양성 뇌종양이며 3, 4등급은 악성 뇌종양이라 부릅니다. 뇌종양 크기가 주먹만한 2등급 종양보다 손톱 크기의 4등급 종양이 예후가 더 나쁜데요. 뇌종양은 조직학적 특성이 중요하므로 조직 검사를 통해 1에서 4등급인지 분류해야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수술을 통해 종양을 완전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술로 인해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가 예견되거나 전이성 종양과 같이 다발성 병변이거나 뇌간과 같이 접근이 수월치 않은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방사선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방사선 수술은 우리가 어렸을 때 돋보기로 태양의 열을 한 군데에 모아 종이를 태웠듯이 강력한 방사선을 종양에 가장 많이 도달시키고 정상 뇌조직에는 선량을 적게 가게 하는 장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감마 나이프, 사이버 나이프, 엑스 나이프, 양전자 수술입니다. 양성 종양인 경우에는 수술만으로 치료가 끝나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MRI 추적 검사로 제거 부위의 변화를 보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수술과 방사선 항암요법까지 함께 시행해야 하는 악성 종양도 있습니다. 뇌종양의 조직학적 소견에 따라 전문의의 치료 방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면 뇌종양 발병률이 높아지나요? No, 아닙니다. 한때는 전자파가 뇌 종양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나오긴 했지만 메타 분석에서 명백한 근거와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뇌종양과 뇌암은 같은 질환인가요? No, 아닙니다. 뇌종양은 크게 양성과 악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하기 때문에 같지는 않습니다. 양성 뇌종양은 잘 치료가 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안타깝게도 뇌종양을 예방할 방법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뇌종양 예후에 있어서 조기 진단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종양의 증상이 매우 다양해 치매나 정신병으로 오인하거나 시력 저하나 배뇨장애로 안과 혹은 소화기 내과에서 진료를 받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뇌종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말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뇌종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혹시 불치의 병이 아닐까? 아니면 아무리 치료를 잘하더라도 신경학적 장애가 남는 위험천만한 질병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양성 뇌종양의 경우 치료가 잘 되면 신경학적 장애가 없이도 완치가 가능하고, 만약 악성 뇌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치료 장비와 치료 프로토콜이 발달되어 생명 연장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먼저 적극적인 검사를 하고, 혹시 뇌종양을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뇌종양 전문의와 치료 계획을 잘 상의하고 치료에 임한다면 원래 주어진 생명과 좋은 질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